선의 발생과 재료 분석 응용 시작합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렌트겐에 의해 발견된 X선은 끊어 0.01에서 10나노미터의 범위의 파장까지 갖는 전자기파로 끊어 가시광선 파장이 수백 나노미터의 정도행기에 비해 끊어 매우 짧은 파장이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 질문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X선에 대한 이야기 하겠다. 맞죠? 자, 근데 X선은 어떤 게 X선이다? 전자기파다. 자, 근데 파장이 짧다, 길다? 짧다, 매우 짧다.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쌤 봐봐. 전자기파인데 매우 짧대. 뭐가? 아이고, 파장이 매우 짧대. 자, 이제 배경지식 이용해봐. 이게 우리가 배경지식을 이용하고 안 이용하고야 저번 주에 과학기술 지문 정리할 때 파장, 파동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이거 기억나 안 나? 자, 그런데 파장의 길이가 짧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는 뭐하다? 그지, 크다는 얘기지. 크다, 세다. 요 얘기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지? 적외선 나오고 자외선 나오고 막 할 때 했었어. 오케이? 그래서 요게 결국은 파장이 매우 짧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X선은 에너지가 세다, 약하다? 엄청 세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으면 뚫고 들어가지. 이해돼? 그래서 X에는 파장이 뭐하다? 짧다. 됐습니까? 자, 요 문장 하나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자, 이제부터 이 말 반복하는 거 봅시다.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파장이 짧을수록 더 큰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설명까지 해주죠. 맞습니까? 물체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며 설명까지 해주죠. 물체를 투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 우리 뼈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계속. X선은 파장이 매우 짧아 재료의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의 정보를 분석할 때 널리 쓰인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리 다치고 하면 어디 가요? 정형외과 가가지고 못 찍어요? 엑스레이 찍죠? 그게 그래서 그렇다는 거야. 정리됐죠? 자, 그럼 한마디로 정리합시다. X선은 전자기파인데요. 파장이 매우 뭐하다? 짧어. 자, 매우 짧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들아 에너지가 뭐하다? 크다. 자, 요것만 써놓고 시작할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 이것만 가지고 이제 이해하라는 거야. 개념 좋지 얘들아? 자, 요것만 가지고 이제 이해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해됐지? 자, 이제 갑니다. 그렇다면 X선을 어떻게 발생시킬까? 자, X선을 발생시키는 방법이야. 진공 내에 설치된 양극과 음극 사이에 수십 킬로볼트의 고전압을 일단 가하면, 오케이? 가하면 음극에 금속 필라멘트가 뭐 된다? 가열된대요. 맞죠? 그럼 금속 필라멘트가 음극이야. 그럼 금속이 가열되면 금속 표면으로부터 뭐가 튀어나와? 전자가 튀어나와. 전자 동그라미 빵 쳐봐 얘들아. 선생님 봐봐. X선 봐봐. 무슨 기파라고? 전자기파라니까. 이해돼? 요 전자 이제 보이지? 이해돼? 전자가 튀어나온다고. 전자가 딱 튀어나오면 선생님 보자. 그럼 전자는 얘들아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 그렇지. 이게 배경지식이라고. 배웠잖아. 그지? 그럼 전자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고. 그럼 튀어나오면 이 마이너스가 뭘 향해 달려가겠어? 플러스를 향해 달려가겠지. 왜?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잡아 당길 테니까. 맞습니까? 자, 읽을게요. 튀어나오는데 이를 열전자 방출이라고 한다. 이 현상으로 금속 필라멘트에 튀어나온 전자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에 의해 어디로? 양극 쪽으로 가속된다. 당근.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이해되죠? 충분히 이해되죠? 그 다음 볼게요. 그리고 그 전자가 큰 운동 에너지를 유지한 채.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죠? 선생님 봐. 왜 큰 운동 에너지죠? 그렇죠. 파장이 매우 짧으니까. 맞죠? 자, 이렇게 유지한 채 양극의 금속 표적을 때리면 X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X선도 당연히 에너지가 뭐 할 수밖에 없죠? 클 수밖에 없죠. 정리됐죠 여러분? 자, 그러나 가속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 대부분은 얘들아 체크하라는 뜻이야 선생님이. 이거 왜 이렇게 하겠어? 그럼 선지에 무조건 써먹는다니까. 대부분이란 말을 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대부분이라는 건 그렇게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런데 뭐라고 쓸까? 모두 이렇게 된다는 식으로 쓴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이런 거 절대 놓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준 거야 먹으라고. 자, 대부분은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금속 표적 온도를 올라가게 되므로. 맞지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금속 표적을 놓지 않도록 금속 표적을 냉각해야 된다. 맞죠 여러분? 그럼 물어보자. 쌤 보자. X선 얘기야 X선하고 관계없는 얘기야?
얘들아, 자, 철판 때렸지? 철판 때리면 거기서 무슨 선이 나와? X선이 나오지? 맞니, 얘들아? 근데 그 철판을 때린 에너지는 대부분 무슨 에너지로 변환된대? 열 에너지로 변환된대지? 그래가지고 금속판이 뜨거워지니까 그걸 냉각시켜야 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물어보자. 우리는 X선이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금속판이 뜨거워진 걸 얘기하는 거야? X선이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금속판 뜨거워지는 건 관계 없다니까, 지금? 내 말 이해돼? 그럼 이거 왜 썼을까? 내려고 쓴 거지. 이해돼? 전환이라고, 전환. 쓸데없다고. 생뚱맞잖아, 지금. 이해돼? 그럼 물어보자. 열 에너지를 가지고 엄청 뜨겁게 만들어. 나머지만 무슨 선이 되는 거야? X선이 되는 거지. 대부분은 다 걔를 뜨겁게 만든 철판 달구는 대로 쓰고, 나머지만 뭐가 된다? X선이 된다. 일부만. 다시 봐봐. 그럼 이거 왜 썼을까? 왜 썼을까? 그럼 선택지에 무조건 내겠다는 거야, 이거는. 요런 거 잡으면, 아, 요 놈 봐라. 요 꼼수 썼네. 요런 느낌이 와야 돼.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보자.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 그 밑줄 친 그러나 위에 줄 봐봐. 전자가 큰 운동진 에너지를 유지한 채 양극의 금속 표적을 때리면 X선이 방출되는데, 그러나 가속된 전자 운동 에너지의 대부분은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금속 표적 온도가 올라가게 되므로 금속 표적이 녹지 않도록 금속 표적을 냉각해야 된다. 생뚱맞은 얘기라고 지금 이거는.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 다시 X선으로. 방출된 X선에 대해 이제 다시 X선으로 돌아온 거야, 이제. 이해됐지? 자, 그럼 물어보자. 자, 지문 봐봐. 그게 진짜 또이또이하지 않냐? 자, 이제 철판이 있어. 때렸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선 나와? X선 나오는 거야. 맞지? 근데 이 철판이 뭐 된다? 가열돼. 왜? 여기에 열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야. 이걸 알고 싶은 거라고. 내 말 이해돼? 그럼 이거 갑자기 그러나란 문장 가지고 생뚱맞게 쑥 들어갔잖아. 맞니, 얘들아? 자, 비문학의 3대장. 서론, 분류, 전환. 이게 전환이라고. 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느껴져야 돼. 이건 왜 쓴 거야? 내려고 딱 체크해 놓으면 오른쪽에 문제 가면 걔네들이 웃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 잡히는 거야. 이해돼? 왜? 요거 가지고 오답 내니까. 개념 잡히죠? 강조 왜 강조하는지 알겠지? 자, X선으로 돌아갑니다. X선에 대해 가로축의 파장, 세로축의 세기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리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선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걸 X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대요. X선 스펙트럼에는 바늘 모양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두 봉우리가 관찰되며 이 두 봉우리를 K알파와 K베타라고 부른대요. 자, 오른쪽에 이제 너희들 그림만 보세요. 그림만 보세요. 자, 그러면 K알파하고 K베타 중에 어느 게 더 멀리 옵니까? K베타가 더 멀리 오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셉니까? K베타가 더 센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왜냐하면 얘들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잖아. 맞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K베타가 더 큰 거야. 읽을게. 자, 너희들은 그림 봐. 그림 봐. 금속의 한 종류인 몰리브덴의 경우 0.05에서 0.25 나노미터의 X선이 방출되며 K알파와 K베타는 각각 0.07과 0.06 나노미터이다. 이렇게 K알파와 K베타와 같은 특성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금속의 원자에 속박된 전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안정된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이다. 배경지식이다. 얘들아, 불연속 쪽이다. 선생님 봐. 저번 주에 선 스펙트럼 배웠던 거 기억나? 선 스펙트럼이 왜 나온 거야? 불연속적이어서. 만약에 선 스펙트럼이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 그냥 스펙트럼이라고 할까? 꽉 차 있다면 이건 불완전한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원자가 여기 있고 전자가 여기 있으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공간이 뭐 되어 있어? 비어 있는 거지. 비어 있으니까 이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선들이 나온다. 불연속적이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 개념 잡혀? 요게 우리가 저번 주에 수업한 거.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그럼 지금 보면 L, M, L, K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그냥 거꾸로 그 중간중간에 공간이 비어 있다고 생각해 그냥. 알겠지? 자, 불연속적이다. 금속 원자에 속박된 전자는 그림과 같이 K, L, M, N의 불연속적인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이거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에 위치돼 있어. 그림 그릴게.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지? 흥분할 일이 아닌데.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에 있다고 애들이 위치가. 이해돼? 그럼 여기는 지금 뭐 돼 있다고? 비어 있다고. 이해돼? 그럼 얘는 1로 내려오고 얘는 이만큼 내려오고 맞습니까 여러분? 요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갑니다. KLMN의 불연속적인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K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가속된 전자에 부딪혀 튕겨나가면 자 그림 보세요. L이나 M과 같이 더 높은 준위에 있던 전자 중 일부가 낮은 에너지 준위의 K로 떨어지면서 그림 봐. 그 차이에 해당하는 특정 파장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해됩니까? 이러한 특성 스펙트럼은 KLMN과 같은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표적 물질로 쓰인 금속의 종류에 따라 L에 있던 전자가 K로 떨어지면서 방출되는 K알파와 M이 있던 전자가 K로 떨어지면서 방출되는 K베타가 각각 고유한 값을 가진다. 전자기파의 필터를 이용하면 발생된 X선의 특정 파장을 갖는 단파장의 X선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단파장을 이용하면 금속의 결정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이제 오른쪽 그림 보는 게 왜 그림 봐야 되는지 알겠지? 그럼 어느 쪽이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떨어지고 있는 거야? K 쪽으로? K 베타죠.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물어보자.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에 따라서 이건 L에서 왔네, 이건 M에서 왔네, 이건 N에서 왔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의 결정 구조를 갖는데 결정은 원자가 층층이 규칙적으로 쌓여있는 구조다. 각 층은 X선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금속의 표면에 특정 각도로 입사된 X선은 표면의 일부는 바로 반사되고 일부는 표면 아래층에서 반사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수특 그 문제집 보니까 그림으로 나오더라고. 근데 그냥 선생님이 그릴게. 여기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표면이라고, 이게 피부라고 쳐봐. 여기가 뼈야. 이게 뼈라고 쳐봐. 요게 피부야. 자, 그러면 어떤 X선은 들어왔다가 바로 반사된다고. 이해됐죠 여러분? 요것도 있고 또 어떤 X선은 들어왔다가 반사된다고. 그럼 얘가 더 센 거지. 맞니 얘들아? 그럼 아까 얘기했던 K 알파야 K 베타야 얘는. 걔는 베타지 베타. K 베타. 발음이 안 돼. 영어라서 어려워서 그래. 그럼 요건 뭐야? K 알파인 거지. 내 말 이해됐어 얘들아? 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개념 잡혀? 오케이? 그럼 여기서 반사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반사되니까 요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제 뭐야? 뼈 모양이 나오는 거지. 이게 무슨 선? 엑스레이 찍은 거지 이게. 맞니 얘들아?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러니까 반사되는 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영상으로 만드는 거야 엑스레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지훈이가 여기 있잖아. 그럼 지훈이가 여기 있으면 얘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아? X선을 쫙 쏴. 근데 반사에 돌아와. 그럼 반사에 돌아온 걸 가지고 그 모양을 그대로 그러니까 투과하지 못한 부분을 남기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뼈 그림 보면 뼈가 하얀색으로 나와 검은색으로 나와? 하얀색으로 나오잖아. 그럼 나머지는 다 뭐 한 거야? 그냥 옆으로 다 통과한 거지. 얘만 통과를 못하고 돌아왔으니까 이 부분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뼈 모양으로 남는다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개념 잡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금속의 표면에 특정 각도로 입사된 X선의 표면에 일부는 바로 반사되고 일부는 표면 아래층에서 반사된다. 이때 표면에서 반사된 X선과 표면 아래층에서 반사되어 나온 X선은 상호작용을 한대요. 상호작용 동그라미 쳐봐.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나타낸 것이 뭐냐면 보강간섭과 상세간섭이래. 그럼 보강간섭 밑줄치고 1번, 상세간섭 밑줄치고 2번 쳐봐.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얘들아 그림 그려서 미안해. 이게 그림 그릴 때 조금 부끄러운데 여기 좀 봐줘봐. 얘가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오는데 얘도 파동이고 얘도 파장이지. 여기 좀 봐줘봐. 얘도 파장이고 얘도 파장이지.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면 파장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렇게 파장이 있어. 여기도 이렇게 파장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를 드는 거야.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만났어. 일치하잖아. 시간장으로 일치하잖아. 그러니까 요걸 그림으로 딱 표현했더니 얘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 파장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쳐봐. 그 위치가.
이해돼? 그럼 얘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얘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 밑에서 얘를 더 밀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위로 올리는 힘이 더 셀 거 아니야. 맞니 얘들아? 그러면 훨씬 더 힘이 더 뭐할까? 세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옆으로 그려볼게. 파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 파장이 똑같은 파장이 또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파장이잖아. 근데 그때 밑에서도 올라가려는 파장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얘를 더 밀어주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훨씬 더 뭐할까? 세게 올라가는 힘이 된다는 거야. 그럼 거꾸로 내려오려고 해. 그럼 여기도 내려오려고 하네. 그러니까 둘 다 내려오려고 하니까 내려가려는 힘이 뭐할까? 세진다는 거야. 이게 무슨 간섭? 보강 간섭이라는 거야. 이해돼서? 그럼 상세 간섭은 뭘까? 칠판 좀 봐봐. 상세 간섭은 거꾸로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올라가려고 하지. 근데 얘는 뭐 하려고 해? 내려가려고 하니까 서로 파장의 모양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 한다? 올라가려는 힘을 오히려 더 감소시킨다. 얘는 당기고 있고 얘는 올라가니까. 이해돼? 이걸 무슨 간섭? 상세 간섭이라고 한다고 지금 써놓은 거야, 지금 이게. 이해됐어? 오케이? 자, 읽어볼게. 가봐. 보강 간섭은 파동이 같은 위상으로, 이제 같은 위상이 뭔지 알겠지? 같은 위치. 이해돼? 위인지 아래인지. 이해돼, 얘들아? 이런 위상으로 중첩되어 진폭이 커지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제 이해되니? 상세 간섭은 파동이 반대 위상으로 중첩되어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을 말한다. 이해되니? 오케이. X선은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마루와 골을 갖는 사인 함수의 모양으로 아래층에서 반사되어 나온 X선의 마루와 골이 표면에서 반사된 X선의 마루와 골에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위상이 같다 다르다? 같다. 이해됩니까? 이게 같으면 반사된 X선의 보강 간섭이 최대로 생기게 된다. 이제 왜 보강 간섭이 최대인지 알겠어? 이제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파장이 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시점에 존재하면 얘네 둘이 보강해 준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즉 표면에 투과하여 아래의 원자층에 의해 반사되어 나온 X선의 경로와 바로 표면에서 반사된 X선의 경로 차가 마루와 마루의 거리인 파장의 정수배일 때 보강 간섭이 최대로 일어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모양이 똑같으면 최대라고. 오케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맨 마지막 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되셨나요? 오케이? 자, 얘들아, 쌤 봐봐.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까놓고 보면 특별히 어려운 과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 근데 불친절하지. 왜 불친절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해라든가 용매라든가 용질이라든가 이런 식의 단어를 솔직히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읽는데 그 작은 단어 차이 하나 때문에 이해가 더 많이 되고 적게 되고의 차이란 말이야. 내 말 이해돼? 그럼 우리가 수특 독서를, 중요한 거야 얘들아. 집중해야 돼. 수특 독서라고 하는 이 교재를 가지고 왜 우리가 수특 독서를 정리하냐면 올해 시험에도 분명히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문을 쓸 거란 얘기거든. 그럼 여기에 나오는 단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된다는 거지. 내 말 이해돼? 그럼 우리 오늘도 수업 들으면서 너희들 머릿속에 배경식 뭐가 생겼어? 아, X선은 파장이구나. 맞아? 근데 파장은 진폭이구나. 맞니 얘들아? 그럼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문을 읽으면 그 지문 내용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내용 정리를 해놓자고. 이해됐죠?